남편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초인종 소리가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나는 아직 검은 옷도 벗지 못한 채 멍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 이 집 김동수 씨 댁 맞나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꼭 사모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봉투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적힌 봉투,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진 낯선 여자.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남편분과는 어떤 사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 질문에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냥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애매한 말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뒤흔들었습니다. 남편 몰래 숨겨둔 무언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계좌, 내가 모르는 만남, 내가 모르는 시간들. 그 모든 조각들이 눈앞에 이 여자와 이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마 이 편지에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전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있으면 사모님께 실례일 것 같아서요. 그녀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봉투를 내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손에 닿는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종이의 감촉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꼭 혼자 계실 때 읽어주세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내가 상처받을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다시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손에는 아직 그 여자가 두고 간 봉투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필체, 그리고 익숙한 그의 이름. 이 편지는 꼭 혼자 계실 때 읽어주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몰랐던 그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혹은 내가 평생 믿어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아 손끝으로 봉투를 부드럽게 훑었습니다. 떨리는 손 때문에 봉투의 모서리가 사각거리며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던 통장 잔액과 이유 없이 날카로워졌던 그의 표정들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그랬던 걸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애써 최악의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쉰 뒤 아주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고 그 위에 내가 수십 년 동안 보아온 그의 글씨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곳에 가 있겠지요. 글씨는 곳곳이 번져 있었고 글자 사이에 망설임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 곁을 지키고 싶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 속에서도 늘 그렇듯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나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오히려 당신이 더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늘 아팠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제일 걱정된 건 나보다 당신이었습니다. 그의 글씨는 중간중간 크게 흔들렸고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다음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은 낯선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이 이야기만은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게 빚을 갚으러 온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현관 앞에서 떨고 서 있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과 몇 번이나 말을 멈추던 그 망설임까지 모두 선명했습니다. 여보, 30해 전 내가 크게 다쳤던 일 기억하시지요? 그때 나는 당신에게 별일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그 여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피를 나눠주고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었습니다. 당신 뱃속에 첫 아이가 있던 때라 나는 차마 그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겁먹을까봐 또 걱정할까봐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매일 고민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건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처음 아이를 가진 시기였기에 더 그랬습니다. 나는 편지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토록 이해되지 않던 그의 행동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빠져나갔던 돈들, 가끔은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침묵하던 날들, 그리고 밤늦게 혼자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뒷모습까지. 나는 그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의 아이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더군요.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도우려고 했습니다. 내 가슴에서 무언가가 울컥하고 푹 받쳐 올라왔습니다. 늘 의심했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순간 너무도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은 분명히 오해했을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만난 적도 숨긴 사랑도 없었습니다. 내가 숨긴 건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되면 너무 마음 아파할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가 또 어느 순간 따뜻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없어진 뒤에도 혹시라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 힘든 날이 오면 오늘 찾아갔던 그 여자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 집 아이도 상처가 많은 아이입니다. 당신과 닮은 점이 많아 서로 기대며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나는 손등으로 눈물을 몇 번이나 훔쳤습니다. 남편의 흔들리는 글씨 사이로 내가 몰랐던 그의 진심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가자 그의 마지막 글씨들이 서서히 불안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당신 없이 남겨질 당신의 밤이 가장 걱정됐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사실 누구보다 깊이 상처받는 사람이니까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강한 척했던 나를 그가 가장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혼자 무너지는 날이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자리에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집 아이는 나에게 은인의 딸이자 이제는 당신을 지켜줄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낯선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던 눈빛,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빈자리를 걱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의심했던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그의 따뜻함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야 또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들었을 때 글씨는 점점 더 흐려지고 있었고 먹먹한 숨이 종이 위에 고여 있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덕분에 참 따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내 마음을 이 편지로 다 전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선택은 언제나 당신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으려고 애썼던 눈물이 다시 한번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몇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품어온 의심, 외로움, 두려움은 모두 그가 나를 더 지키고 싶어서 감춰두었던 진실 때문이었다는 걸. 조용한 방 안에서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가 천천히 가슴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놓쳤던 그의 모습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세월을 한 줄씩 되감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 아무것도 없던 우리를 위해 밤새 일하던 그의 뒷모습.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울음을 참으며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작은 문제에도 미안하다며 먼저 손 내밀던 그 다정함. 그리고 내가 그를 오해하던 순간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화를 냈고, 어느 날은 말없이 돌아섰고, 어느 날은 지갑에서 사라진 돈을 보고 혼자 서운해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화가 났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지고 있었는지, 그 짐을 나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창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 사이로 남편의 웃음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늘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 편지 속 그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를 오해하며 살았던 시간이 많았고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숨기며 살았다는 것을. 눈물이 천천히 떨어져 편지 종이 위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종이 위에서 조용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망설이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방해가 되진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들어와요. 나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놓은 거예요. 김동수 씨, 그러니까 사모님 남편분께 드리고 싶었다고.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미약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작은 병원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저한테 기회가 되면 꼭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대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조용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 사실은 무서웠어요. 사모님이 저를 오해할까봐. 그리고 제가 감히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전해도 되는 사람인지도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지켜보라고 했더군요. 나 대신 당신을 친구로 삼아보라고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요, 사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평생 외로움 속에 사셨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마지막으로 바랐던 연결이 조용히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조용히 앉아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의 삶은 조금씩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을 정리하면서 주머니 속 작은 쪽지 하나에도 마음이 울컥했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순간에서도 그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더 이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나누었던 짧은 대화가 이상할 만큼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바랐던 건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와 상처를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 그의 빈자리를 혼자 견디지 않도록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려던 마음. 밤이 깊어지면 나는 가만히 그의 편지를 꺼내 읽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되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선택은 언제나 당신이었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다시 살아보기로 다짐합니다. 그가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남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기로. 그날 이후 내 인생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